안녕하세요. 박병관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스프링에 대한 개요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워보기에 앞서서 당연히 환경 구축을 먼저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스프링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웹 브라우저를 켜주신 다음에 상단에다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준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 거버먼트 프레임워크 일렉트로닉 거버먼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클립스에 스프링이라는 툴을 추가로 확장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프링이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를 설치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다 보면 정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주관 부처는 행정안전부고요. 한국지능정보와 사회진흥원에서 지금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도 들어가 있고요. 뭐 최근에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4.1 버전 배포도 했었고, 보시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지원들도 진행을 해주고 개발하는 가이드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 개발자들은 이 사이트를 많이 참고하면서 질문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개발자 교육에 교육 자료를 클릭해 줍니다. 개발자 교육에 교육 자료. 자, 보시면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최근에 4.1 버전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4.1 버전을 한번 다운받아서 써봤는데 4.1 버전은 기존에 우리가 처음 배워보려는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시작 프로젝트가 부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없고 부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트를 하려면 기본적인 스프링에 대한 기반 지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4.1 버전이 아니라 꼭 4버전 이하로 4버전 이하로 우리는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4.0.0 버전 얘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설명이 쭉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설치는 이거 위에 있는 실행 파일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같이 할 거니까 다운만 클릭해서 다운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 이렇게 exe 파일로 나왔을 건데 아주 오늘 중요한 환경 구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입니다 하면서 실습 자료를 다 준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첨부 파일을 실행하시면 디폴트 경로가 C 드라이브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압축 해제 시 경로 변경 없이 반드시 C 드라이브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네요. 뭐 추가적인 설명이 있고, 뭐 초기 이클립스 실행 시 윈도우 PC 보호 메시지가 뜰 수 있는데 이거는 추가 정보 누르고 실행 버튼 누르면 된다고 우리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압축 푸는 게 아니라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만 하시면 될 겁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럼 실행했더니 PC의 보호라고 뜨네요. 이 설명 아까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 PC의 보호가 뜰 때는 추가 정보를 누르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에서 실행. 자, 그럼 저는 반디집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반디집이 뜰 건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경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로가 이렇게 쭉 되어 있을 건데 여기에 경로를 이렇게 C 대문자에 콜론, 바로 C 드라이브에 설치될 수 있도록 C하고 콜론만 써주시면 됩니다. 뒤에 부분을 그냥 지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상태로 압축 풀기를 눌러주세요. 이 상태로 쭉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뭐 따로 처리할 건 없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설치가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는 설치가 다 되었고요. 압축 풀기가 다 되었으면 여기 닫기 버튼이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대체 어디에 설치가 되었냐? 저희는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내 PC에 보시면 C 드라이브 들어가서 내 PC에 C 드라이브 들어가서 보면 이 고버먼트 프레임에서 4.0.0 버전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4.0.0 버전 들어오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폴더들과 그리고 이클립스 EDU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기 전에 저희 자바와 MySQL, 톰캣이 잘 설치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프링은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준 데이터베이스는 DBMS라고 하죠. 그래서 MySQL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서버는 톰캣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이라는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스프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바부터 톰캣, MySQL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MySQL 참고 텍스트 파일도 있네요. MySQL 텍스트 파일 한번 열어보면 스프링을 하기 위한 MySQL의 계정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필요한 계정들을 사용에 맞춰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실습용 공통 컴포넌트인 이 com 계정 그리고 비밀번호는 com1 얘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자바는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자바는 이렇게 설치를 얘가 해줄 거예요. 자바는 이 폴더가 있으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MySQL이 잘 실행되는지 우리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MySQL 폴더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타트업 배치 파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타트업 배치 파일이 있네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버전 그리고 MySQL은 3306이라는 포트 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MySQL 커뮤니티 서버라는 글자 GPL이라는 것까지 뜨면 이상 없이 MySQL이 잘 실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더블 클릭 실행했을 때 DLL이 없다는 드라이버가 없다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PPT에 보시면 여기 이런 에러가 났을 때는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C++ 인스톨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웬만해선 다 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존에 있던 C++를 좀 지워주시고 인스톨을 이 사이트 들어가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는데 그 검은 창이 바로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Ctrl Alt Delete에서 작업 관리자를 킨 다음에 서비스에서 MySQL 80을 찾아내서 얘를 중지 또는 종료한 다음에 재시작하시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MySQL까지 잘 실행되는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잘 실행되는지 알기 위해서 뒤로 가기 그래서 이 Eclipse EDU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나오면 설치가 이상 없이 잘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구조를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보면 이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개발 환경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하지 말고 왼쪽에 있는 자바 EE 이 커피콩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하기 위한 툴로 조금 변경이 된 거고요. 여기 보면 좀 화면이 좀 여러 갈래로 좀 쪼개졌는데 이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를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저는 옮겨서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딱 놔서 아래쪽으로 옮겨주고 이 서버도 여기 우측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뭔가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는 교육 자료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이 학습 자료들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버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톰캣에 대한 환경 설정 폴더이기 때문에 얘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서버스 폴더를 제외한 101부터 303까지 Shift 누른 상태로 딱 클릭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그 다음에 딜리트를 체크해서 실제 내 저장소에서도 삭제를 시키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실습 예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직접 개발하면서 이 모든 걸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버스는 선택하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 다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체크하고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금 톰캣이 스탑으로 되어 있네요. 톰캣이 멈춰 있는데 이 톰캣이 잘 작동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톰캣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톰캣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포트 넘버라고 뜰 거예요. 그런데 기본 톰캣에서 쓰는 포트 번호는 8080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DBMS 중에서 오라클 DBMS가 있는데 얘 포트 번호도 똑같이 8080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 번호가 겹치는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트 번호만 808 하나로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HTTP 포트 번호를 808 하나로 바꿔준 다음에 항상 이클립스에서는 이렇게 별표가 뜨면 저장이 아직 안 됐다는 걸 의미하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그럼 서버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서버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콘솔 창 빨간 줄 막 뜨는데 이건 에러가 아니고요. 정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버스 콘솔에 보시면 서버스 스타트업 잘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버스라는 탭을 눌러서 또 보면 서버는 실행되어 있고 동기화가 잘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스프링을 하기 위한 환경 구축이 끝이 났습니다. 왼쪽에서 먼저 우리는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New 보면 스프링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Other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검색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스프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가지 스프링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라는 거는 나중에 배워볼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고요. 오늘은 기본 스프링 버전인 스프링 레거시 기존 방식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에 완전히 마스터 하셨다면 스프링 부트 넘어가는 거는 아주 껌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넥스트. 자,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프로젝트라서 스프링 01이라고 할까요? 스프링 01. 첫 번째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01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템플릿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스프링 프로젝트의 구조를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구조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MVC 패턴의 구조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도 스프링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부분들을 설치를 알아서 얘가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Next.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가 패키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예시로 반드시 이렇게 com.mumu.myapp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점점점에서 세 단계로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스프링은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방식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점점에서 폴더명, 폴더명, 폴더명. 패키지가 폴더죠. 그래서 패키지명, 패키지명, 패키지명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저는 보통 KR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두 번째는 뭐 회사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는 스프링이라고 할까요? 세 번째는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kr.spring.controller 그리고 오늘 배울 이 컨트롤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kr.spring.controller 이 규칙에 맞춰서 세 단계로 패키지명, 패키지명, 패키지명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피니시.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벌써 만들어줬네요. 처음 만드신 분들은 여기 우측에 보면 스프링을 만들기 위한 부분을
설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저게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한번 열어봤더니 이런 에러가 나네요. 로딩하는데 뭔가 좀 에러가 발생한 것 같다 하는데 이거는 스프링 그 전자정 프레임워크의 내부 고질적인 문제라서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빨간색 X 뜨는 것도 한번 해결을 해볼 거고요. 지금 자바 버전은 심지어 1.6 버전입니다. 어허라. 그러면 일단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앞서서 이 스프링은 기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었을 때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스프링 프로젝트 생성했을 때는 아직 서버에, 우리 톰캣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을 서버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클릭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서버 클릭하면 여기 톰캣이 있죠. 클릭한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톰캣 위에다가 놓기만 해주시면 서버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런 에지에 런온 서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서버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로컬 호스트 열어보면 톰캣 기본적으로 스프링에서 제공해준 톰캣은 8.5 버전인데 얘를 클릭하고 피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 재시작할 거냐? 오케이. 그러면 실행이 되면서 콘솔 창에 정보들이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창이 생성이 되면서 헬로 월드 물음표는 일단은 뭔가 인코딩이 깨진 것 같네요.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 처리해 볼 거고 헬로 월드 하면서 이 현재 접속한 시간이 잘 나오면 프로젝트 생성이 이상이 없이 잘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봤더니 항상 웹 개발자들은 첫 번째로 잘 봐야 되는 거는 URL을 잘 봐야 돼요. 보면 로컬 호스트는 서버의 IP를 의미하고요. 우리 808 하나는 톰캣의 그 포트 번호, 우리 수정했었죠. 8080에서 808 하나로. 기존에 있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와 똑같은데 이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이 경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이상하네요. 컨텍스트 패스라고 합니다. 컨텍스트 패스. 이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경로를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 뭐예요? 우리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이름을 kr. 스프링. 컨트롤러 라고 했었죠. 바로 이 세 번째 우리가 지정한 이 이름이 바로 스프링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컨텍스트로 등록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스프링 프로젝트를 좀 구축을 했는데 자바 버전도 조금 옛날 거고요. 여기 아래 있는 X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X가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 SRC 눌러서 메인에 보면 웹앱에 웹 인포 여기에 보면 web.xml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web.xml 더블 클릭해 보면 이 web.xml도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스프링이 처음 실행됐을 때 톰캣 서버가 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처음 실행했을 때 맨 처음 읽는 파일이 바로 이 web.xml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내가 만든 스프링 프로젝트의 설정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에러네요. 바로 뭐가 문제냐면 이 J가 좀 문제예요. 이 링크를 얘가 못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기를 좀 글씨를 바꿔줄 겁니다. 이 첫 번째 글자 J를 대문자 J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저장. 저장은 항상 컨트롤 S입니다. 그럼 에러가 사라졌고요. 에러가 이렇게 사라졌고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 X 표시도 사라지게 됐네요. 자, 두 번째 보면 폼.xml이라는 게 있어요. 폼.xml. 이 폼.xml이 우리 스프링 할 때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DI라는 게 있었죠. DI. Dependency Injection. 웹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주입받아서 쓰겠다.
그거에 대한 설정이 바로 XML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어노테이션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XML로 하는 방식을 쓰는 방식입니다. 여기가 외부로부터 필요한 API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럼 스프링에서는 필요한 모든 설정을 이러한 태그 형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태그 형식으로. 스프링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태그 형식으로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그 외부의 API라든지 라이브러리 등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전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스프링 버전을 조금 바꿀 건데요. 3.1.1 버전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나중에 보안 부분도 할 거기 때문에 최소 버전이 5버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0.2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버전은 틀리면 스프링에서 아예 에러가 나기 때문에 스프링은 항상 오타 조심해 주시고요. 5.0.2 이런 에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아래로 쭉 내려오면 자바 버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래에 보면 137에서 140번째 보면 메이븐 플러그인, 메이븐 컴파일러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6 버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우리 최소한 1.8 버전으로 올려줍시다. JDK 1.8로 다운받았기 때문에. 자, 저장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Alt F5 눌러서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단축키가 안 먹히네요. 그럼 Alt F5 하면 창이 뜰 건데 저는 창이 안 뜨니까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 보면 메이븐에 업데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Alt F5라고 단축키가 있네요. 자, 눌러서 프로젝트 하나가 선택이 됐을 거예요. 체크박스로. 여기서 포스 업데이트 누른 다음에 OK. 자, 조금 기다리시면 에러는 무시하시고 경고죠. 에러가 아니라. 자, 버전이 1.6으로 되어 있었는데 꽤 바꾸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태그로 설정해 놓은 이런 것들이 우리 외부에서 주입받는다고 했었죠. 이게 다 어디에 있냐? 여기 메이븐 디펜던시 의존 메이븐에서 의존성 주입으로 받겠다 했더니 열어봤더니 다 5.0.2 버전으로 수정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버전도 한번 바꿔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스프링 프로젝트 구축을 한번 해봤고 한번 실행해서 위와 같이 JSP 이 뷰가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하기 앞서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편한 기트의 등록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실습들을 기트로 관리하면 편하겠구나 해서 기트에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